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공급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집값 안 오른다. 다른 지역들은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해도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3기 신도시 들어오니까 집값 떨어진다 하면서 이제 와서 집값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김현미 전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일산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옆 동네 묶으니까 일산이 들썩한다. 일산은 원래 안 묶여 있었나요? 한번 해제했다가 다시 묶었죠. 그 다음에 소외받던 일산 집값도 요동이다. 전세난, 패닉바잉. 전문가들이 집값이 상승한다. 이것을 자꾸 유지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크게 저금리랑 전세가였죠. 공급 제외하고. 그랬을 때 저금리는 영끌 수요들을,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은 갭투기 수요들을 이용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술책들이었죠. 그런데 갭투기가 수도권에서 특별히 많이 들어간 지역이 어디예요? 일산이죠. 그러니까 전세 난발 해가지고 가격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5억 발언에 집값 상승률 1위. 물론 본인의 집도 시세 파악을 제대로 지금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다. 뭐 바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모른다고 하면서 더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이사 대책에도 식지 않는 매수 열기. 이사 대책 언제 효과 발현돼요? 분양이 시작돼야지. 하다못해 필지라도 지정돼야지 그나마 효과가 뭐 조금이라도 나오겠죠. 근데 필지 얘기도 안 나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 대출 금지선 돌파 얼마예요? 15억 돌파했다.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경기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 어디예요? 1위 일산 동구, 그리고 덕양구. 이런 식으로 고양시 쪽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보면 언제부터 올라요? 작년 말부터. 왜? 일산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갭투기. 갭투기가 왜 많아요? 컨설팅 사기가 많았죠. 갭투기하기에 유리한 건 실수요가 많다. 그리고 갭이 적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 갭 얼마밖에 안 하니까 갭투기 하세요 해가지고 컨설팅이 한번 쭉 돌았다. 그런데 사고 나서 보니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그랬는데 그 컨설팅한테 진상들은 가가지고 하면은 다음 호구한테 떠넘기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놓고 컨설팅은 빠졌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710 때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려버렸다. 특히 누구?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에게.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에다가 다주택자들이 많은 동네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한 거예요? 명의분산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11월, 12월에 엄청나게 떴죠. 11월에 뛰었다는 거는 사실상 10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고, 10월부터 12월 보통 한 두 달쯤 전부터 급하니까 팔다가 안 팔리면은 명의분산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전세 가격 지수 언제부터 뛰었어요? 이때부터. 오히려 731 임대차법 나온 뒤에 오히려 안정됐죠. 그러다가 하도 호도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것들 다 보이죠? 그래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뇌피셜로 막 떠들어서 이것 때문에 올랐을 것, 이것 때문에 오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저기 통계가 다 말해주고 있는데 7월 30일 이후에 한 거를 7월 13일에 신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12월까지만 엄청나게 많고 그 뒤에 뚝 떨어졌죠. 매매 취소 건수 다 취소 건수 엄청나게 많죠. 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11월이에요. 3개월이죠. 보통은 굉장히 길게 가지고 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 만에 취소됐다 혹은 바로 취소했다는 거는 자전거래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외지인 매매 거래량 비중 보세요. 엄청나게 높죠. 20%대에서 막판에 40%까지. 외지인들이 많이 샀다? 6월에 많이 사놓고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세가 상승?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갭투기가 들어갔다는 것. 해당 지역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많이 매입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있어요. 서울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매입했다. 자식, 그 다음에 어머니. 근데 분산을 하려고 어머니한테도 분산하고 자식한테도 이렇게 분산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죠. 그냥 증여가 아니라 불법 증여 형식으로 하는 방법에는 뭐 세 들어주고서 요만큼 몰래 증여해가지고 떠넘긴다든가 매매 형식으로 해서 증여하는 방법이 많았죠.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봤을 때 굉장히 이 높은 외지인 매매 거래량이 이해가 가는 거죠. 동구뿐만이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다. 퍼센테이지가 11, 12월 많았다고 했는데 12월에만 많죠. 11월부터 한 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부동산 원에서는 신고일이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1, 12월에 많이 했다. 이것이 보이는 거죠. 분당, 덕양에 가격 추월 당했던 일산 아파트. 자, 일산하고 분당은 지금은 일단은 많이 차원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이 인접성에, 그 다음에 학군이 경기도에선 최고죠. 그 뒤에 판교도 들어왔고, 일산 같은 경우는 미리 조성되어 있지만 일단 서울 서부라는 한계가 있고, 왜냐면은 비싼 동네랑 가까이 있어야죠. 서울에서도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곳, 가장 돈 될 곳으로 찾는 곳이 어디예요? 교산 신도시, 그 다음에 과천이죠.
거기가 왜?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그리고 덕양에 추월된 거는 왜예요? 신도시들 뭐 택지 직원들 많이 들어왔고 창릉 신도시도 뭐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평가된 게 아니라 싼 데가 너무 고평가되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최고가 이렇게 나왔다. 최고가 신고 취소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자 그러면서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5선 해가지고 뭐 일산 풍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산은 갭이 작다는 거죠. 근데 보면 어때요? 실거래 띄우고 있는 거 이야기했지만 호가 띄워놓고서 자전거래 같은 거 띄워놓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보면 어때요? 5억 7천인데 매물이 8억 2,500이에요. 저 정도 해가지고 1억 가지고 투자가 돼요 지금?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했다고 손 치더라도 가격대가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뭐 저평가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서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영향받죠. 서울 인근 수도권은 서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회귀하죠. 그러면서 일산은 실거주 거주하기도 좋고 가격도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회귀할 일도 없다. 서울보다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 저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다면 서울 가격 오르는데 신축 입주가 없어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 오른다는 이야기를 했냐. 일산이 신축이 있어요? 거의 없죠. 자 10억 돌파했대요.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가자. 일단 여기서부터죠. 이런 식으로 몇 건의 거래만으로 쭉쭉 올라간다.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지금도 매물은 거기서 또 더 올려놓고 있다. 사실 뿐 현금 15억 4천. 왜냐면 대출 안 나오니까. 딴 데 사고 말지 않아요? 자 일산 매직이래요. 7억 원 붙어서 12억까지 있다죠. 매물 미분양 넘쳤던 5억 아파트가 12억이 됐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게 영끌도 있지만 마지막에 투기 수요들도 집값 계속 오른다고 엄청나게 몰아붙이면서 누가 돈 벌었어요? 규제는 강화되고 사람들은 여러 번 떨어져 가는데 미분양이 급감하면서 언론이 성공한 거죠. 왜? 언론은 광고 많이 해주고 건설사들 돈 벌게 많이 해줬다. 그러니까 미분양 난 아파트들이 저렇게 피가 붙는다 라고 하면서 쭉쭉 빼면서 청약 경쟁률을 올리고 미분양 털어내는 동안에 오른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엔 누군가 하나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매직이에요. 최근 8억 4,650만원 뭐 이것도 오른 거죠. 한 3억 5천 정도 오른 거죠. 근데 그거보다 2배 피를 붙인 12억 원에 나온 매물을 가지고 일산 매직이다. 12억으로 껑충 뛰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에서 뭐 저렴한 데는 빌라 한 2억 정도면 살 수 있을 텐데 사놓고서 요거 매물을 제가 20억에 내놓으면은 매직이죠. 18억 상승.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매직 보면 어때요? 일산 매직 12억 매물까지 나왔다는 거지 뭐 더 저렴한 가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8억 2천. 얘가 매직이에요. 안 팔릴 텐데. 팔린다면 이건 이상거래로 취급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가격은 이렇게 거래됐는데 호가만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다운거래라면은 제보해주시면 감사하죠. 저거 사실은 다운거래고 12억이 오른 게 정상 가격임 크크크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모아가지고 신고 한번 해볼게요. 매직이죠. 일산 매직. 이렇게 마법인 것처럼 속였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기였다. 국자였죠. 공이 뜬 게 아니라 국자였던 것처럼. 자 미분양 났던 아파트 홈쇼핑 상품으로 등록됐던 그 아파트도 아니에요. 주상복합이죠. 근황하면서 오명 벗었다 다 오른다고 하는데 조금 오랐는데 사실 평소 때에 비하면 아직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드디어 마감됐어요. 누가 이득 봤다? 지금 계속 저것 때문에 적자 보고 있던 건설사들만 대박 난 거고 저 가격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팔까요? 자 분양 올해도 많이 남았습니다. 뭐 창릉 이야기 나오기도 전에 인근 분양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악성 미분양 계속 남아 있긴 한데 미분양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미분양 줄이고 분양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 많죠. 3,000세대면 적응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 왜 요즘에 창릉 신도시 이야기 안 해요? 일산 오른다고 하는데 창릉 신도시 위험이 있다 이 이야기 안 하죠? 작년 12월이죠. GTX 노선과 창릉 신도시 조성으로 일산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건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급격한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부동산 모 수석연구원 부동산 119 우리 부동산을 살려주십시오. 심폐소생술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석연구원이 출동했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산보다 서울과 가까운 고향 지역의 교통 여건이 좋아지니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산 양주처럼 동북부 지역은 교통 호재가 있어도 집값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같은 분이에요. 심지어는 창릉 들어와서 일산 떨어진다.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일산 왜 특히 타겟팅이 됐냐? 누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토부 장관이 김영민 장관 전 장관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제일 많이 들어온 데 어디였어요? 왕숙. 그 다음에 교산도 꽤 많이 들어오고 과천 비중에 비하면 또 꽤 크죠. 그 다음에 부천 대장 그 다음에 고양 창릉 뭐 이런 데들 들어왔는데 왜 굳이 일산만 붙들고 늘어지고 여기는 환영 여기도 환영 그래서
교산 때문에 하남 집값 오른다.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개발된다. 오른다. 대장도 한영 오른다. 과천 무조건 오른다. 근데 왜 여기만 떨어진다고 했을까요? 지지율을 낮추려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다 오를 때 일산이 안 올랐던 피해를 입은 이유는 3기 신도시 지정 때문이 아니라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깎아내렸기 때문이고, 왜냐면 똑같은 구성이고 오히려 대장보다 일산이 훨씬 더 유리하죠. 대장에서는 뭐 교통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부천 다른 데는 뭐 더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릉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산 떨어지고 파주 떨어진다. 일산에서 지지율 뚝 떨어지고 많이 이용해 먹은 거죠. 부동산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저기 있는 사람들 뭐 다른 데 오를 때 못 오르게 만들고, 퇴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띄우고 있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요즘에 창릉 얘기 안 해요? 그때는 그렇게 창릉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결론, 지금 일산의 상승은 뭐에 영향이 크다? 전세가 상승. 왜? 갭 투기가 많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다주택이 많기 때문에 명의 분산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의 분산 작년에 끝났죠?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은 상승폭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 보면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자,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전세가 마구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또 한 가지는 저금리 때문이죠. 그런데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전처럼 전세가 마구 올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연끌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일산 매직 12억에 사시는 분이 진짜로 자산이 증발하는 매직을 겪게 되실 겁니다. 자, 3월부터 DSR 규제에 들어가죠. 신용대출, 원리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자금대출에다가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높은 전세가를 저금리로 마련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발할 것이다. 그 이후에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느냐, 전세가가 안 올라가는데 갭투기 가격을 계속 갭이 커져가면서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